안녕하세요. 아근입니다. 많은 경매 관련 채널에서 언급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반값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반값이라는 단어로 시청자들을 현혹하곤 합니다. 정말 그 영상에 나오는 말대로 정말 좋은 지역의 부동산들을 반값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반값에 가까운 49%, 54%가 되어도 낙찰가는 항상 60% 이상의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영상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왜 반값에 나오는 원인과 얼마에 낙찰받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반값까지 유찰될 수가 없습니다. IMF나 금융위기 사태를 기반으로 당시의 경매 데이터를 봐도 반값으로는 낙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3에서 40% 정도 할인이 되어 낙찰됐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값에 가까운 유찰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임차인 보증금이 있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유찰되는 경우. 두 번째, 감정 당시 감정가가 너무 높아 유찰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권리 분석의 물건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는 올릴 영상들에서 복잡한 권리 분석의 물건을 잘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면 조회수도 떨어질 뿐이고 혹시나 괜히 누군가 입찰을 하여 욕을 먹을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 당시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시세를 찾아가는 유찰되는 물건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뻔한 수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감정가의 감정 시기가 문제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갈 때 감정평가하는 곳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제일 비쌌던 21년도에서 22년도 상반기 때 가격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서는 당시 감정평가할 때의 시세인 10억으로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경매가 나오는 시기가 1에서 2년 정도 지나게 되고 나오게 되면 그 아파트 시세가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첫 경매에서 경매 시작가는 10억이지만 시세가 7억이므로 사람들은 입찰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음 유찰인 7억에서 30%가 유찰되면 49%인 4.9억에 유찰된 시작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땡땡 아파트가 반값 이러면서 유튜브에 실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본 분들은 아시겠죠? 반값 경매 아파트의 진실을요. 그럼 보통 2회 유찰에서 경매가 끝나게 됩니다. 아마 6에서 6.8억 정도의 낙찰받아서 끝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아무도 결과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유인을 꺼내기도 좋고 경매 물건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회수를 위해 생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회수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영상들을 많이 본다고 경매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로 가져온 아파트들은 수도권에서 임의적으로 골라내 경매 사건들이고요. 이미 사건이 종료된 아파트들입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까지 치렀던 아파트라는 것이죠. 2024 타경 67794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3차 현대 홈타운인데요. 감정가가 4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회 유찰되어 3억 100만 원이 되었고 한 번 더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의 49%의 가격인 2억 1,07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4억 일산 아파트가 2억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양시 아파트 반값 경매에 나왔다. 일산의 아파트 반값에 나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보시면 감정가가 4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KB 시세로는 3억 5천5백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가와 현재 KB 시세 혹은 실거래가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는 3억 8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첫 시작가인 4억 3천만 원에는 손해이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회가 유찰이 되겠죠. 1회 유찰된 상태인 3억 100만 원에서는 눈치 싸움을 하다가 유찰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반값이 되어버린 2회 유찰 때는 낙찰가는 1회 유찰가인 3억 100만 원보다 높은 3억 2,500만 원에 누군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텐데요. 저럴 거면 1회에 낙찰을 받지 왜 2회까지 기다려서 저렇게 높은 가격에 받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게 경매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늦게 1회가 아닌 늦게 2회 경매 시작을 본 사람이 결국엔 1회 경매 유찰가보다 더 높게 씀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심리를 이겨내서 낙찰을 해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용기를 내서 1회 유찰 때 낙찰을 받으면 단독 낙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더 싸게 낙찰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을 나 혼자 캐치한 것이므로 절대 겁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2 타경 59167인 용인 수지구의 상현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8평형 아파트로 대형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9억 2천만 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반값에 가까운 4억 5천만 원까지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낙찰가는 감정가의 83.7%인 7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는 최고점인 2021에서 2022년도 초반의 기준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8억 4천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가 대비 7천만 원 정도로 싸게 낙찰받았지만 1회 유찰된 가격에 단독 낙찰을 받았다면 약 2억 가까이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2024 타경 38115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95형 타입으로 38평형입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 3,4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2회 유찰되어 시작 가격이 절반인 2억 1,2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막상 낙찰받은 가격은 감정가의 73%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호가나 KB 시세가 감정가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2회 유찰되었지만 그 가격에 낙찰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진짜 반값에 낙찰된 아파트들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앞서 소개한 물건들처럼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임차인이 있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의 물건이거나 낮은 가격에 입찰되는 경우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소개한 3개의 물건과 저번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물건을 찾아내서 반값이라는 허울뿐인 가격에 유혹당하지 않고 남들이 한 번 더 기다리는 타이밍에 먼저 낙찰을 받아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 우리는 수익을 챙겨야 합니다. 분명히 앞서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1회 유찰이 되었을 때 입찰을 하면 단독 낙찰을 받았을 텐데요. 한 번 더 기다리고 나서야 1회 유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73에서 75%대를 낙찰받는 상황을요. 이게 바로 경매 시장에 있는 심리입니다. 설 이후에 올린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더 해주셨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도전하는 분들이 좀 더 허튼 돈을 쓰지 않고 경매에 더 빨리 진입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것을 통해 영상을 만들까 하는데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읽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물건 소개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값이라는 단어에 현혹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경매를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을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